번아웃이란 단어는 무서운 단어 아니에요? 자기가 타버렸다는 소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태울 정도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나를 태워야만 되는 대학교라면 안 가면 돼요, 그거. 저는 일이 들어오면 사생활을 확보해주는 워킹 타임을 정해버려요. 워킹 데이로 만약에 7일 반이다? 근데 토요일 일을 끼면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 12일 해야 딸 수 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7일 반이면 토, 일 다 빼요. 그럼 자, 이 7일 반 동안 우리가 해서 나오는 최선이 최선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12일 동안 해서 나오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야 라는 게 제 원칙인 거죠. 그게 닿지 않는 건 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틀만 더 있으면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 이렇게 잘 살고 싶고 막 잘해보고 싶어서 애쓰다 보면 또 너무 열을 올리다 보면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숨어있던 함정같이 톡 튀어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슬기롭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셨는지 그 경험 좀 듣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 흐르는 대로 사셨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들이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딸이 한 1년 전에 아빠는 번아웃 없었어? 라고 할 때 돌아봤어요, 저를.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없었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없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번아웃이 될 수가 없었는데? 라고 했어요. 번아웃이 되면 안 돼요. 번아웃은 내가 내린 개념 정의예요. 나는 번아웃 됐다라고. 근데 그럼 내가 그래서 번아웃 됐어, 난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면 월급이 끊기고요. 그러면 내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될 수가 없었죠. 이게 이제 그때 처음으로 딸과 얘기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된 거고요. 내가 번아웃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는 순간에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너 번아웃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썼냐? 은정님이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작가가 했던 말 중에서 답이 없다 말하는 순간 답은 없어진다. 답이 없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개념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월마트를 만든 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요즘 경기 침체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Depression? I decided not to join. 멋지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고, 경기 침체 모르겠고, 난 내 사업할 거야. 난 안 들어가려고. 번아웃? 난 안 하려고. 슬럼프? 난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싶고요. 네. 그러니까 번아웃이야 슬럼프야 뭐라는 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개념정의예요. 그 개념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번아웃이 오고 그 개념정의를 내리는 순간에 답이 없어진다. 이거 잘못 들으면 멘탈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면서 힘들지 않거나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없거나 소위 말하는 슬럼프가 없거나 이게 없는 삶은 없어요. 사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기본값을 놓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견뎌내는 거죠. 네.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번아웃이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데 꼭 해야 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네. 나를 번아웃이라고 개념 정의할 만큼 힘든 일은 안 해도 된다. 나 먼저 세우자. 이게 자존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건 나를 번아웃 시키려고 하는 건 거기까지가 닿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노력하시면 됐어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네. 아니면 나중에 할 거네. 라고 좀 놔줘야 될 것 같은 거죠. 네. 기어코 하겠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연 때 자주 하는 말인데 네. 우리나라 사회는 왜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불굴의 정신으로 하라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끝까지 해.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 어떤 야구선수의 말이 우리나라 사회에 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너 더 잘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래서 강연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정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정신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다른 문장 하나 들고 가자 라고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게 박목월의 그 문장이에요. 박목월 시 중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요 닿지 않는 것은 닿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닿는 것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주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안 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갖되 최선을 다해서 닿지 않는 건 툭툭 털자는 거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닿지 않는 것은 닿지 않는 거다. 네. 옛날에 제 여자 후배가 아픈 얘기인데 유산을 했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치죠. 그때 내가 써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이 문장이었던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닿지 않은 거거든요. 닿지 않은 인연이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번아웃이라는 개념 정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번아웃 시킬 정도라면 안 닿는 거니까 닿지 마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건 참 균형감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나 집요하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항상 고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나한테 닿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내 실력이에요. 그건 나한테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6시에 퇴근을 맨날 해. 8시에 4번만 했으면 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놓자라는 거죠.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됐었을 것이야 라는 것은 나랑 닿지 않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이 들어오면 사생활을 확보해주는 워킹 타임을 정해버려요. 워킹 데이로 만약에 7일 반이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끼면 12일이 될 수도 있어요. 12일 해야 딸 수 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7일 반이면 토, 일 다 빼요. 크리스마스 이브 빼요. 빼고 7일 반이야? 그럼 자, 이 7일 반 동안 우리가 해서 나오는 최선이 최선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12일 동안 해서 나오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야 라는 게 제 원칙인 거죠. 그게 닿지 않는 건 닿지 않는 것이다. 7일 반 동안 최선은 다하죠. 근데 이틀만 더 했으면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요새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나아갈 이제 동기가 없어요. 20대 때는 그래 30대 되면 뭐가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살다가 이 사이클로는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올라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 말은 쌓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성장에 대한 시선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바라보고만 살았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넓히는 삶에 좀 집중하면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선을 조금은 다른 식으로 보고 세상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요즘 좀 질문이기는 해요. 질문을 갖는 게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면 답은 찾아 나가거든요. 그 질문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더 넓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유기체는 무서워서 누나님도 모르게 20대에 읽은 걸 나도 모르게 채워하고 있었듯이 그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있을 거예요. 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에 사람은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목표점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 은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풀어야 될 숙제나 해야 할 어떤 성취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야 할 경험인 거예요. 성장을 통해서 경험하고, 좌절을 통해서 경험하고,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육아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을 하고, 찾아오는 병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해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삶의 축복이잖아요. 그 경험, 죽으면 그 경험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좋은 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파이팅을 집어넣는 건 좋은데 너무 모든 과정을 숙제로만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네가 그 중학교를 갔어?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가야 돼. 그 고등학교를 갔어? 그럼 그 대학을 가야 돼. 그 대학을 갔어? 그럼 그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그 위치에 가야 돼. 그 위치에 갔어? 그럼 그 동네에 살아야 돼. 심지어 이것까지 정해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취를 위한 성장이라는 어떤 강력한 그 압박감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 아니에요. 자기가 타버렸다는 소리잖아요. 뭐를 위해서 자기를 태워버려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태울 정도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나를 태워야만 되는 대학교라면 안 가면 돼요,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두 페르소나 중에서 캐리어 페르소나에서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자격증을 따고는 계속 뭐 좋아요. 이건 노찬 아니에요. 두고 가자고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닿지 않는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갈 수 없는 어디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들들 볶지 말고 거기는 그것은 나와 인연이 닿지 않는 무엇인가 보다. 그러면 겨울왕국에서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게 없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중요한 건 없어요. 명문대학교, 그 자격증, 그 국가고시, 그게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고요. 그러고 안 닿는 거면 let it go.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또 달려보는 거죠. 최선을 놓고 차선을 잡았으면 차선에 최선을 향해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또 안 닿았으면 차선에 최선을 놓고 달리는 거죠. 이게 삶이더라고요. 이 선택과 달리는 것. 맞아요. 이게 내가 선택을 했으면 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직업도 좀 여러 가지라고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서 자주 바꾸는데 선택은 굉장히 두근거려요. 근데 달리고 지속하는 건 저한테 늘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나 너무 애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네. 쓰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이거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밖에서 봤을 땐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해봐야 알지. 벌써 지쳐. 라고 이제 하는 말을 할 것 같은 타이밍이니까 지쳤다고 얘기 못하고 좀 더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르죠. 밖에 어느 순간 되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거는 애쓰면서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20대 때 나름의 이제 전략은 해보자 일단. 내가 관심 가는 거를 다 해보고 어느 곳에서는 내가 달릴 수 있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대체 무슨 동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파이팅하고 달리세요? 이걸 여쭤보거든요. 나를 좀 몰아붙여서 달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은 어쨌든 내가 즐겁지 않으면 좀 멈추고 돌아보는 시선을 가져도 괜찮을까? 이게 늘 저의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 답이. 중요한 건 은화님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데미안 얘기예요. 데미안의 첫 줄이 이래요. 나로부터 솟아나오려는 것, 나는 그것을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인가가 데미안 첫 줄이에요. 은화님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거칠게 생각해보면 은화님은 창업이 좋고 수성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창업과 수성이라고 봤을 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창업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업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계속 새로운 걸 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고요. 은하님 같은 사람한테 계속 한 가지만 하라는 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좋은 거냐? 그건 없어요. 은하님 속에서 솟아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 은하님의 마음이 동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남들은 짧게 본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건데 자기 성찰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성찰. 반성할 성자에 관찰할 찰자예요. 나를 돌아보는 게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걸 따라가고 있는 건지 진짜 나의 그 경박함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겠죠. 이게 성찰이에요. 이 성찰을 계속 하는 거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경박함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더 이상은 못 찾겠어 라고 하면 선택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새로운 것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만두지 말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돌이 돼요.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하다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한 다음에 하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건가? 라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하지만 돌아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럼 길을 쓰고 이 선택을 옳게 만들어야겠다. 주변에서 넌 왜 이렇게 빨리 바꾸니? 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내가 떳떳이 얘기를 하겠다.
잘 바꿨죠? 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8단어에 썼잖아요. 인생에 옳은 선택은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썼잖아요. 그런 거죠. 진짜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은 거야를 보고 그거가 맞는지 성찰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요즘에 제가 아무래도 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품 판매도 하고 있고 약간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저는 되게 일이 많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다음에 절대 지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대로만 2년 더 살면 와 진짜 이거 쓰러지겠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신혼인데 그 와이프랑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주말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밖에 안 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뭘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돈 버는 건 좋아요. 근데 벌어도 제가 저 삶이 되게 변할 줄 알았거든요. 막 좋은 거 사 입고 그러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일을 해야지? 만족하지? 이 생각을 요새 고민에 진짜 밤마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기 전에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제 추천은 정확한 진단하신 거군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봐야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좀 더 가면 뭐가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억이 되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40평 아파트 가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지고요. 애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지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셔야 돼요. 지금 이 자각을 하신 게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제 추천은 멈추셔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 이분은 멈춰야 될 때라는 게 훅 오는데 일이 많이 쏟아지면 패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일이 많았을 때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따님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약간 그게 있고 그런 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거는 멈춰야 될 때가 맞고요. 그리고 신혼 말씀하셨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실 수 없다면 늦추셔야 됩니다. 돈은 수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젊으신데 나중에 기회 또 와요. 그리고 그 지금 느끼신 건데 거기까지만 가면 뭐가 바뀔 거는 없어요. 매우 실망스러운 말씀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생필님 30년 후의 모습이 만약에 제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때만 되면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없습니다. 멈춘다라고 표현하면은 뭐 일을 조금 더 제가 줄여야 된다. 저는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을 줄이시고 아내분과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월화수목금을 그렇게 달려서 아내랑 신혼이 말도 못한다는 건 상황이 조금 더 가면 안 좋아질 수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본인의 건강도 그렇고 본인의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조금 늦추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감히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또 늦춘다고 하기에는 제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뭔가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메이킹한 만큼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3개월 후에 뭔가 고정적 수입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막 지금 일이 들어오면은 아예 안 쉬고 무조건 그래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생필님 나이라면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갑자기 완전히 끊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면 타임라인을 정해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타임라인을 딱 정해놓으시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한다. 내가 원칙을 정해요. 아내분과 일주일에 3번은 저녁을 같이 먹자.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대충 시간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까지 닿는 것만 나한테 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더 롱텀으로 봤을 때도 저도 그래 내가 앞으로 일할 날이 30년이 넘게 남았는데 나 아직 긴 시간 동안 일 진짜 많이 할 건데 그 와이프는 맨날 저한테 적당히 해라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그냥 약속을 해버리세요, 아내분이랑. 그리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 깨시면 안 돼요. 말을 했으면 지킨다라고 해서 지키는 약속을 딱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연락이 오면 지금 돌아가는 일 파악을 해서 요거는 매우 아깝긴 하지만 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인연을 도모해보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참고해서 안 그래도 아내가 주에 금요일은 절대 일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그 아내분이 현명하신데. 근데 저는 그거를 알겠다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딱 들어오면은 야 그래도 내가 가면 돈이 얼만데. 아내분은 지금 실망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실망은 지금 쌓일 거예요. 만약에 쌓이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언제 밥 한 번 먹자면 먹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했으면 한 겁니다. 그게 멋있는 삶 같아요. 멋있는 삶을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멋있는 삶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신뢰가 딱 쌓이잖아요. 그런 신뢰가 딱 쌓인 상태에서 어느 금요일 날 내가 급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알았어라고 할 겁니다.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 노력을 했고 하는데 피치 못한 세상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말해놓고 안 하고 말해놓고 안 하죠? 그럼 신뢰가 안 쌓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승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뒤를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거만 하면 얼만데가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거만 하면 얼만데 지금 단기를 보는 거거든요. 어쩌면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걸 탐하다가 30년 그리고 그 행복한 결혼, 멋있는 사람, 멋진 남편이라는 더 큰 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정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닙니다. 근데 약속은 계속 혼자서 막 지켜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저는 후배들한테 꼭 추천해요. 저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제 후배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7시에 만나기로 하면 7시예요. 7시 3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다 상식이에요. 물론 이제 피치 못해서 못 오게 되면 미리 연락을 하고요. 근데 말한 거는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행동이 좀 잡혀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돼요. 밥 한 번 먹자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돼요. 밥 한 번 먹자고 연락 없는 사람들 쌓이면 좀 실없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한 건 지킨다는 원칙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을 우선한다라고 적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 사생활은 모든 공부에 우선하고 모든 술자리는 모든 회의에 우선한다. 예. 그냥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은 다 그걸 그냥 원칙으로 알아요. 그렇게 하면 경쟁 빚을 딸 수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제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뒤를 열어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뒤를 닫아요. 그냥 휴가 가라고 하면 가긴 가죠. 근데 갔다 와서 밀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후배들을 어른으로 대하면 어른이 돼요. 근데 후배들을 미필적 고의의 대상으로 대하면 후배들은 움츠러들어요. 근데 조직관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성원들을 미필적 고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실수할지 몰라. 이 수업은,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돼. 출석 체크해. 이건 뭘 해야 돼? 라고 계속 그냥 푸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움츠러드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을 듣든 말든 너 어른이냐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 프로젝트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 좀 해줘.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나 모르겠다 어떡하냐. 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네. 후배들이 야 나한테 저렇게 의지를 해오네. 앉아보세요. 같이 해결해봐요. 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으면서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딱 지금을 사는 감각을 제가 조금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게 이 전반적인 질문이 다 결국엔 거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수영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수영장에서 2년, 3년간을 수영을 했었는데 수영장에서는 느껴지는 게 숨 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나 지금 숨 쉬는 것밖에 나의 이슈가 아니니까 그때 제일 좋았던 게 그 감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수영장에 가면 다른 생각 다 없이 오늘 여기 레인을 도는 거, 뭐 여기서 실력 올려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사히 오늘 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래서 그 기억을 딱 떠올리면서 요거를 좀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이 얘기가 지금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몰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몰입을 했던 거거든요. 행복은 언제 어디에 있냐면 몰입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를 보면요. 좋은 음악 들을 때, 재밌는 대화에 빠졌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럴 때는 똑같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이 달리고 있는데 아 팀장이 그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듣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 목소리 완전히 없어져요. 이게 몰입이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하는 게 행복도를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렇다고 맨날 음악만 들을 수 없고 맨날 축구만 볼 수 없고 맨날 그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없으니 평소에 내가 수영을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뭐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도 심지어 업무를 하면서도 몰입을 하자, 이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몰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